건축사 유보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소규모 패시브 인증 주택 단지 사례를 가지고 그 주택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가온누리라는 뜻은 이제 따뜻한 온기를 세상에 좀 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가온누리 단지가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런 전경을 보고 계신데요. 대지는 전체적으로 한 1,500평 정도의 규모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공사를 하고 전체 8필지 중에서 6필지가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중앙부의 그 커뮤니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의 집들이 마주 보고 있는 시각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랑마당에는 외부에 이렇게 오픈되는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또 주말에는 마당을 가꾸면서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반대편에 이제 남쪽의 전경인데요. 남측에는 이제 지붕에 태양광 그 발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 면적을 확보를 했고, 외부 사랑마당보다는 남쪽에서는 조금 집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아늑한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의 전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주변에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택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패시브 하우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를 이루어가는 공간, 단지 계획과 건축 공간 계획,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를 이루기 위한 그 요소로서 에너지 절감 계획, 건강한 생활 공간 계획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패시브 하우스란 어떤 것인가요? 패시브 하우스는 1991년도 다름슈타트에서 제일 처음 지어졌고요. 현재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로만 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인 의미로서는 사실은 그 자연에너지를 건물에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 에너지를 안 쓰는, 그럼으로써 내부가 쾌적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부수적으로 에너지를 절감이 되었더라 라는 의미가 정성적 정의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요즘 이제 패시브, 준패시브, 세미 패시브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정량적 정의는 독일 패시브 하우스에서 협회에서 실내 온도 2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15kWh 메타제곱 애니월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방과 급탕, 전력을 포함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이 120kWh 메타제곱 애니월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인증 성능은 1.5리터 퍼 메타제곱 애니얼 이렇게 표기하는데 조금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주거 환경이 바닥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는 주거 문화입니다. 그 주거 문화를 고려를 해서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를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는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실내 온도 20도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50kW 이하로, 그리고 1차 에너지 소요량은 180kW 이하인 집을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리터까지 한국에서는 패시브 인증을 받은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패시브 건축 인증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5리터 하우스부터 5리터까지 3등급으로 나눠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증 항목은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 연간 냉방 에너지 요구량을 포함해서 전체 11가지 항목을 가지고 패시브 하우스를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벽체 열관리율 같은 경우에는 그 현행의 단열 기준은 중부지방, 우리 여기 세종시가 중부지방인데요. 0.24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인증 기준에서는 요거를 3단계로 나눠서 0.2로부터 0.21까지 차등 적용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밀 설계 같은 경우에는 환기량,
실내외 압력차를 50파스칼로 맞췄을 때 1시간에 그 내부에 환기되는 양이 얼마 이하인가를 가지고 1.5리터 이하인 경우엔 0.6회, 그리고 5리터 이하인 경우엔 1.5회까지 이렇게 성능을 만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열교, 또 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열 효율이 70% 이상, 그 다음에 현열 효율 80% 이상 되는 환기장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 같은 경우에는 현행 단열 기준에서는 창과 문이 동일하게 이제 1.5 이하 열결효율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패시브 협회 인증 기준으로서는 창호 전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의 열관료율,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의 열관료율, 그리고 이것을 합친 창의 열관료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양은 그 남측에는 고정 차양을 적용해도 되지만 서측하고 동측인 경우에는 일사가 직접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외부 차양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항목을 가지고 패시브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패시브 인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시공 과정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 시공 과정을 설계 단계에서 그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이 두 번의 그 기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되겠고요. 또한 인증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6주 이상 숙성된 단열재를 사용할 것이라든지, 또 창호 같은 경우에도 설치 열교를 검토를 한다든지, 열교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 열교를 내부 벽면 온도를 12.6도 이하로 설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런 세부적인 인증 기준에 충족하는 설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함으로써 패시브 인증받은 주택을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국가의 제로에너지 정책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제로에너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을 의무화를 목표로 하기 위하여서 단계적으로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2020년도에는 1000제곱 이상의 공공건축물에서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하는데 그 비율을 30%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현재 민간 건축물에는 그 의무사항이 아닌데 2025년부터는 1000제곱 이상의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가 되어질 예정이고, 2030년도에는 민간 건축물, 공공 건축물 모두 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그리고 그 비율을 충족을 시키고 제로 에너지를 만들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그걸 또 개정하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전체 그 우리 행복도시의 그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25% 이상 도입하고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의 녹색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는 도시 내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을 해야 하고요. 시설별 도입 기준을 보면 2030 총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시설별로 단독주택인 경우에 3.8%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도입 비율은 전체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 분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백분율로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은 그 신재생 에너지법에 의하면 각 용도별로 사용량을 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택은 이제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행복청에서는 단독주택을 244kW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는 집의 면적 대비
그 244kW의 3.8%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자마다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어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들, 건축주를 만나보면 각자마다 살고 싶은 어떤 로망이, 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리고 텃밭도 좀 가꿨으면 좋겠고, 다락방과 넓은 데크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꿈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좋은 집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그거에 따른 지구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존하는 집,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좀 건강한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온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양촌리 가온누리가 속해 있는 대지는 청주시에서 약 5km 반경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5km 반경은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주 근접, 그 다음에 통학 거리가 유효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통의 접근성을 또한 가지고 있고요. 주변이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추후 개발 여지가 조금 많지 않은 그런 부지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양촌 JC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부지는 기존 마을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기반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히 공용 주차장,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매우 주택 단지로서 좋은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조금 이격되는 경우에 뭐 소음이라든가, 택지는 이제 소음 같은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원으로부터도 충분한 거리가 있는 그런 사이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대지고요. 단지 배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예전부터 우리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남양주택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남양주택이 될 수 있도록, 남양의 일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부지의 그 거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지의 그 동서축, 그러니까 남북축으로 대지의 폭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동측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부지의 조건이. 네. 그래서, 동쪽으로 열린 그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집들을 이제 교차 배치를 하게 됩니다. 교차 배치를 해서 뒤쪽에 있는 집들이 동쪽에 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배치 계획을 하였고요. 규모는 전체적으로 1층은 약 85제곱, 그리고 2층은 55제곱, 전체적으로 141제곱인데요. 쉽게 이걸 평수로 계산했을 때는 약 42평 정도 되는 집의 규모입니다. 매우 보통의 우리가 이제 3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에 그 공간하고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 규모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체가 매우 이게 콤팩트하고 이렇게 단순한 매스이고 별채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작아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별채하고 본체를 일체화식으로 약간 수평성을 강조하면서 정돈된 매스, 그 다음에 도로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친절한 어떤 그런 집으로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하부에는 차양 밑에는 적산목 목재를 좀 적용을 했고,
전체적인 재료는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를 하면서 상승되는 건축비들이 있습니다. 단열 보강이라든지 창호, 그다음에 열회수 환기자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조금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외부 재료는 조금 공사비에 효율적인 이제 그 외단열 재료에 스타코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 사례입니다. 외부 전경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앞마당의 모습입니다. 별채와 안채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앞마당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건축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건축사를 만날 텐데 각자마다 요구하는 어떤 스타일의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건축주를 만날 때 보면 이렇게 워딩으로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꼼꼼하게 집을 직접 그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에 이제 보면은 별채 이동 통로는 최대한 실내에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으로 눈비 안 맞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재를 이제 워킹룸으로 해서 이렇게 남편의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긴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고요. 최근에 건축주분들을 만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미지 같은 것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만나서 재료를 각자마다 요구하는 재료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설계 회의, 시공 공사비도 회의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규모를 다 다르게 했었어요. 우리 집은 뭐 34평, 우리 집은 뭐 45평 했는데, 시공사를 만나면서 공사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의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감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본체의 규모는 동일하게 하는 거로 통일을 하면서 별채는 이제 있는 집과 없는 집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형상은 단지의 경관을 구성하도록 외부의 형태하고 재료는 통일하기로 했고, 다만 그 각 집마다 이렇게 외부에 우체통을 설치할 수 있는 옹벽을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이제 내부에까지도 끌어들여서 내부의 환경은 좀 재료나 공간을 조금씩 다르게 배치를 함으로써 각자마다 조금 개성 있는 집을 구성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인 경우에는 로망이 이게 높은 천정의 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실링팬을 설치를 하면 여름철에 냉방부하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집에서는 2층에 자녀방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방 하나를 이렇게 서재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패시브 전체적으로 이 가온누리 단지는 2.7리터 인증을 모두 받은 주택들인데, 이렇게 패시브 인증 현판을 이제 인증을 받은 집에서는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증 현판을 달 수 있는 위치를 계획 단계에서도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가온누리를 구성하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그 패시브 하우스를 이루어가는 그 에너지 절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